자, 이제 769번 실전 대비 평가 문제, 이제 마지막,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수소 방전, 기체 방전관에 전압을 걸었을 때 방전관에서 방출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스크린에 A하고 B에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지금 보면은 람다 A, 람다 B인데 람다 B가 더 A보다는 길었대요. 지금 현재 얘가 긴 파장이다 라고 줬어요. 스크린은 지금 수소기체 방전 과정이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정해진 값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는 A에 도달한 빛을 방출한 경우가 B에 도달한 빛을 방출한 경우보다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크다. 지금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경우죠. 지금 람다 B가 람다 A보다 더 크다라고 했구나. 그러면 람다 B는 결국에는 어차피 가시광선이 나오려면 2번 껍질로 가야 되는데, 람다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냐면은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온 거고, 람다 A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 2번 껍질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차이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소문자구나. 자, A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야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770번. 그린 가는 분광기로 각각 수소기체 방전관하고 백열등에서 방출한 빛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림 나는 가에서 관찰한 결과 P하고 Q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Q죠. 얘가 백열등이고, 백열등이고, 요 P가 바로 수소 기체 방전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P는 백열등이다 아니고, P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 길이가 증가하는데, 파장 길이가 클수록 뭐는 더 작게 되니까 진동수는 더 작죠. 진동수는 더 작다. 그런데 진동수가 빛의 에너지, 광자 에너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A가 B보다 더 커야 되겠고, 수소기체 방전관에서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한다. 맞죠?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만,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만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저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71.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랑 전자의 전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A와 B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FA, FB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FA 진동수 FA, HFA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36과 4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2, 제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 H하고 F, B에 해당하는 값이 요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에 해당이 돼요? 5, 2, 제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플랑크 상수는 똑같고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몇 대 몇이다? 32대 5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72.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전위 A하고 B하고 C를 나타냈대요. 자, A, B, C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 람다 C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얘는 지금 라이먼 계열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떨어진 람다 A는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요. 자, 람다 A는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 람다 B하고 람다 C는 가시광선 2번 껍질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람다 C가 람다 B보다 더 짧기 때문에 따라서 람다 C의 파장이 람다 B보다는 더 커요. 그러면 진동수는 결국에는 F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FB, 그 다음에는 FC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요 순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C에서보다 크다. 맞고, B하고 C는 둘 다 어디에요? 2번 껍질로 내려왔기 때문에 발모 계열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해주고, 파장 길이는 합이 안 됩니다. 진동수는 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람다 A는 람다 B하고 람다 C의 합이다. 얘 둘의 파장 합이 얘보다 길다인데, 이거는 실제로는 역수로 풀어줘야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A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 A 값은 여기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파장 길이를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은, 지금 4하고 36이니까 얘가 3220예요. 32 20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람다 B, 그러니까 이 B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은 9하고 4분의 9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니? 9에서 4분의 9 빼줘버리면은 4분의 36에서 9가 빼줘버리면은 4분의 27이죠. 27 2제로고, 그러면 이 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얘가 520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람다 A분의 HFA가 되겠죠. 람다 A분의 HC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녀석은 람다 B분의 HC, 얘는 람다 C분의 H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각각 파장 길이 람다 A는 여기 HC는 다 그냥 소거를 해버리고, 결국에 람다 A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2분의 20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람다 B 값은, 여기서 소문자인데 자꾸 대문자로 쓰냐, 람다 B는 27분의 4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 32 이제로구나. 32 이제로분의 1이고, 얘는 27 이제로분의 4고, 그 다음에 람다 C는 5 2제로분의 1인데, 어차피 뭐 2도 다 지워버리자. 그러면은 람다 A 하고 B 더하기 C, 그럼 두 개를 해줘 보면은 27분의 4하고 5분의 1의 합이니까 135분의 47이거든요. 그러면은 람다 A가 3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대략 풀어주면은 5 빼주면은 160분의 5, 130분의 40, 얘가 더 크네. 그러면은 맞네요. 이거는 계산을 해줘 보면은, 이거는 계산을 해줘 봐야 되겠네. 원래는 이게 같다라고 하는 진동수 값으로는 비교가 되진 않는데, 파장 길이를 비교해 주려면은 결국에는 파장이 왜 이 식이 나오냐면은, 원래 에너지는 HF인데 진동수는 이렇게 람다, 빛의 속도가 람다 F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F는 람다분의 C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비교를 봤더니 얘가 더 크네요. 이건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73번. 그린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 A하고 B하고 C를 나타내는데, A, B, C를 광전관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에서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었고, B를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는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가 되고, 그 다음 B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나왔다는 소리는 C도 당연히 나오겠죠. 어차피 자외선이니까. 그럼 파장은 B가 A의 2배다. 그러면은 파장이 B가 A의 2배려면은 에너지가, E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B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2배가 돼야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B의 에너지하고 A의 에너지를 보면은 A는 13.6에서 3.4를 빼준 거죠. 자, 13.6에서 3.4를 빼준 거니까 10.2 EV 전자볼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이거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3.4에서 0.85 빼줘야 되는 거니까
2.55네요. 그죠? 예, 3.40에서 0.85를 빼준 값이니까 2.55 이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배는 말도 안 되고 결국에 에너지가 몇 배 정도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4배 정도 되니까 4배보다도 딱 4배네요. 4배니까 2배가 아니라 4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이게 A의 에너지고 B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딱 4배네. 그죠? 그 다음에 금속판의 한 개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는 크니까 B를 비췄었을 때 안 나오게 되겠고, 광전관에 B와 C를 동시에 비춰주면은 C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774번. 그림은 고체 A와 A, B, C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냈고요. A하고 B하고 C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 중에 하나다. 그럼 이렇게 전도띠하고 원자가띠가 붙어있는 B가 도체, 그다음 비교적 좁은 게 반도체, 그 다음에는 이 띠 간격이 넓은 게 바로 부도체, 이렇게 될 건데, A는 도체이고 B는 반도체이다. 틀렸죠? 전기 전도성은 C가 A보다는 좋죠. 그 다음에 C는 도핑을 통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질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5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75번 봅시다. 그린 가는 전지, 전구, 고체 A하고 B를 이용을 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냈고요. 전구는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모두 켜졌대요. 스위치를 여나 닫으나 모두 켜졌는데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X는 부도체죠, 결국에. 그러면 스위치를 여나 닫으나 켜지는 이유는 스위치를 열고 닫고 간에 어차피 전류를 안 흐르게 하는 거는 없어요. 얘가 부도체면은 B는 안 흐르더라도 전지에서 나온 전류가 여기로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스위치를 닫으나 열으나 A에 흐르는 전류는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A가 도체여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도체면 얘가 부도체라도 전류가 일로 안 흘러도 이 위로 흐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B가 부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B의 에너지 T는 어떻게 돼요? X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훨씬 더 많죠. 도체에 해당이 되니까 자유전자가 더 많아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776번. 그린 가는 규소로만 구성이 된 순수 반도체 A의 원자가 전자 배열이고, 나는 규소에다가 원소 X를 첨가했는데 전자가 남았어요. 따라서 얘는 15족 원소를 첨가한 N형 반도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B는 N형 반도체니까 틀렸고, 전기 전도성은 B가 더 좋죠. 원자가 전자는 X가 규소보다 더 많지. 얘는 15족이고 규소는 14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디귿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777. 그린 가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를 했었을 때, 자, 전도띠 아래에 에너지 준위가 새로 생긴 모습을, 나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원자가 띠 위에 에너지 준위가 새로 생긴 모습을 나타냈대요. A하고 B는 양공하고 전자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전도띠 바로 아래 생기는 게 이 경우가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생기는 게 이 녀석이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띠 사이 간격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전도띠 아래 생기면은 N형, 원자가띠 위에 생기면은 P형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양공이 추가가 된 거고, 여기서는 자유 전자, 잉여 전자가 추가가 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가의 불순물 반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했었을 때 A는 전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전자니까. 나의 불순물 반도체는 P형이에요. 순수 반도체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죠. 15족이고 13족 원소를 첨가했으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그 다음에 778번. 그린 가는 저항 스위치 S,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전지를 사용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냈고요. S를 A에다가 연결했었을 때 LED에서 빛이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고, 그러면은 순방향 디바이스에서만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얘가 P형이고 이 녀석이 N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X의 에너지 D는 P형이니까 A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B에 연결하면은 빛이 안 들어오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S를 A에 연결했었을 때 LED의 전자와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공핍증으로 이동을 해서 싹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779번. 그린 가는 규소에 B소를 첨가한 반도체 X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나타냈는데, 지금 B소는 15족이기 때문에 전자가 남았죠. 그럼 얘가 지금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광다이오드의 X도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될 텐데, 여러분들 광다이오드는 빛에 의해서 광전 효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광다이오드는 전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처럼. 그럼 빛을 받아서 여기는 얘가 전지,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광다이오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저항에서는 전류가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B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인 거 맞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가 아니라 B 저항 A 쪽으로 흐르니까 틀렸고, 발광 다이오드에서 전자와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된다. 어차피 다이오드는 전자하고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 안에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광다이오드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전압 때문에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빛을 받아서 광전 효과가 빵 일어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광다이오드는 뭐다? 전지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극,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극이 되는 건전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80번. 그림은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자동차가 플러스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B가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B는 공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 공이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버스가 이렇게 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관성계에서 공은 P보다 더 왼쪽으로 떨어져야지 맞겠죠. 왜? 얘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공은 곡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 그쵸?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직선은 아니고. 아이고, 맞다.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나 B나 서로 같죠. 중력값 자체는 서로 달라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F는 MA라고 하는 식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81번. 그림은 관찰자 A에 탄 우주선이 기준선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서 0.8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가 L이래요. 그러니까 B가 봤었을 때 L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미 이 L은 수축된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실제로 갖고 있는 고유 길이 LA는 L보다는 어떻다? 더 길다. 자, 그다음에 우주선의 앞이 기준선을 지난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기준선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래요. 자, 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의 속력은 0.8c다. 그거는 변하지 않죠. 얘가 정지면 0.8c. 그러니까 A의 관성계에서 측정을 하면 얘가 정지라고 하면 얘가 B가 뒤로 0.8c만큼으로 가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는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이 우주선 앞을 지난 순간부터 뒤를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전체 고유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우주선의 길이가 LA로 원래 얘보다 길어.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길이가 짧은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원래 길이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길이를 통과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길이가 수축은 안 돼요. 남의 걸 봤을 때 남의 거 수축이 되지만 자기 길이는 수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782번 보자.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은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T래요. B의 관성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다.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어차피 둘이 똑같아요. 왜?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변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더 크죠. 왜냐면 A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요 관찰자가 얘가 정지가 되고 뒤로 0.8c가 되기 때문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뒤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다가 이 광원이 되돌아오면 얘는 이렇게 뒤로 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 거리를 가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광원에 돌아올 때까지 빛이 진행한 거리는 다르죠. B의 관성계에서는 요 거리지만 A의 관성계에서는 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83번.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에 대해 관찰자 B하고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도 VB, VC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을 잇는 요 직선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D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는 길이 수축이 없어요. 항상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에 대해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없어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빛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게 C의 관성계에서 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B의 시간 지연 효과가 누구보다 크다? C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B의 속도가 누구보다 더 빠르다? C보다 더 빠르다. 그 기억은 맞고요. B의 관성계에서 C의 운동 방향은, 그럼 B가 봤을 땐 C가 더 느리니까 뒤로 가야지. 여기는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거울과 광원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왜? 이거는 수직거리니까 길이 수축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에 대해서만 일어나게 되니까,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84번. 그림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하고 B하고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시간 팽창 현상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더 크게 나타나. 맞아요. 그죠?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해. 맞아요. 빠르게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지구와 시간 간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쳐. 맞아요. 따라서 A하고 B하고 C가 다 맞게 되겠죠. 답은 5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785번 서술형 봅시다.
그린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 전위를 나타냈는데 A부터 D 중에서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만을 파장에 따라 나타냈대요. 기억은 지금 몇 번째냐면은 하나, 두 번째죠. 방출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방출하는 거는 얘하고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A, B는 흡수고 C하고 D는 방출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방출하는 것 중에 에너지가 더 기니까 얘가 C고 얘가 D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의 광자 한 개 에너지는 그러면은 기억이 어디 있니? 기억이 D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40 마이너스 0.5 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86 전자 볼트. 예,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2.86 EV고 그러면은 광자 한 개 에너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2.86 EV는 HF로 풀어주게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이거 풀어주는 거잖아. 그냥 그쵸. 그럼 2.86 EV. 자 그러면 그린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들뜬 상태의 전자가 2번 궤도로 전이를 하는 A부터 D를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건데 F1부터 F4는 A부터 D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얘가 진동수가 진동수를 나타냈다고? 빛의 진동수를. 그럼 얘가 이제 파장 사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는 거예요. 여기는. 예. 얘가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고, 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는 파장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점점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B는 지금 4번에서 2번으로 내려온 거니까 F4가 N3에서 2고 F3가 N4에서 2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 F3 쓰라는 소리겠지 결국에. 구하라는 소리는 아니겠고 그지? 자 맞지? 자 그 다음에 787 그림은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에 비소하고 갈륨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의 원자과 배열을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비소 같은 경우에는 15족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갈륨 같은 경우에는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겠죠. X, Y가 어떤 종류의 반도체인지 공유결합해서 남는 전자가 전화 운반체가 되는 N형, 얘는 공유결합할 때 부족한 전자 하나가 양공이 되는 P형,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88, 9 한번 봅시다. 그림은 저항 스위치 S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C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연결해서 구성한 회로인데 S를 닫았을 때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은 저항에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는 전류가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렀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일로는 지금 못 가겠지. 왜냐면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역방향에 걸린 거고 여기서는 순방향에 걸렸으니까 그럼 여기가 P, N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따라서 A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 끝으로 가운데 있는 층이 아니라 왼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양공의 이동 방향은 P형 반도체의 왼쪽 끝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가운데 공핍으로 몰리는 게 아니죠. 역방향 디바이스가 걸렸으니까.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에 걸렸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외부 전압이랑 같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 극에 P는 플러스 극에 연결돼야 되니까 X의 종류는 뭐다? N형 반도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 790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기준선 PQR이 정지해 있고 등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BC의 앞이 동시에 Q를 통과를 한 후에 여기하고 여기를 통과한 후에 Q, P하고 R을 각각 동시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리가 4L이고 5L인데 둘이 동시에 갔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C의 속도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좀 더 빨랐다라는 소리에 해당이 될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그러면 C의 속도가 누가 누구보다 빠르다? VC가 VB보다 빠르니까 결국에는 더 긴 거리를 동시에 통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C의 관성계에서 P부터 R까지 여기 전체 거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속도가 빠를수록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 누가 더 많이 수축해요? C가 봤었을 때가 B가 봤었을 때보다 수축을 더 많이 하니까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LB 값은 LC보다는 더 크겠죠. 길이 수축이 더 많이 돼서 상대적으로 짧아진 거다. 네. 자, 그 다음에 791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점 P하고 Q는 정지를 해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에서 Q를 향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A의 관성계에서 P하고 Q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A래요. LA고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A만큼이 걸렸대요.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B면은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LA가 LB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짧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시간은 결국에는 A가 봤었을 때는 LA를 0.9C의 속력으로 가는 거고 B가 봤을 때는 0.9C의 속력으로 LB를 가게 되는 거니까 얘에 걸린 시간을 TA를 TB라고 놓게 되면은 거리는 누가 더 커요? LA가 누구보다 더 크다? LB보다 더 크다. 그럼 당연히 시간도 TA가 봤었을 때가 TB가 본 것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어떻다? 더 B가 더 짧고 따라서 같은 속력으로 가야 되는 거리가 더 짧아지니까 시간값도 더 짧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 이제 4문제 남았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792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전자 전이 A부터 D를 나타냈는데요. A, B, C, D에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A, B, C, D래요. 나는 보호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의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이게 자외선 여기가 그러면은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적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D하고 이 C를 보면은 이 D는 지금 3번에서 2번으로 간다란 말이에요. 이 D는 N은 3에서 2로 가는 발목의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이 C는 N은 4에서 3으로 가게 되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적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당연히 D가 C보다는 커야지 맞게 되겠고 B에서 방출되는 빛은 B는 지금 여기가 1이죠. 1, 2, 3. 3에서 1번 껍질로 내려오게 되니까 자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A에서 C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A하고 C. 그러면은 A가, 이 A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4에서 2로 내는 거예요. 이 A는 이 4 이 2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C는 4에서 3이죠. 이 C는 이 4 이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 이 2의 에너지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3인 궤도에서 4가 아니라 2에서 3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둘의 차이만큼이니까 2에서 3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틀렸어요.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93.
그림 가는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부터 D 스위치 S 전원을 사용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S를 A나 또는 B에 연결할 때 B 또는 D에서 방출하는 빛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냈는데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에 연결하나 B에 연결하나 둘이 똑같대요. 자, 그러면 일단 A에 연결할 때하고 B, 그러면 일단 여기서 A에 연결해주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항으로 흘러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러면은 D에 들어왔을 때가 일단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여기 NP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NP.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 연결해주면, 여기다 연결해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일로는 못 가고 아래로 똑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가면은 되네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가 어디 연결했었을 때? B에 연결했었을 때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거고요. 자,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D 간격은 B가 D보다 더 크다. D 간격은 B가 D보다 더 크다. 지금 보면 B하고 D하고 보면 파장 길이가 얘가 더 길고 얘가 더 짧죠. 그러면은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진동수가 큰 애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진동수가 FB의 진동수가 FD의 진동수보다 더 크니까 여기에 D 간격이 B가 D보다 더 크다가 맞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니까. S를 B에 연결했었을 때의 A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B에 연결했었을 때 여기는 역방향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합면이 아니라 접합면 반대쪽 극으로 이동을 해야지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94번 봅시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플러스 X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터널을 통과를 하는 모습,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의 관성계에서 X축하고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 A가 봤었을 때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데요. 딱 우주선의 길이가 터널 길이만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 정지 상태 관찰자가 봤었을 때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원래는 L보다 더 길어야죠. 그렇죠? L보다 긴데 얘가 워낙 빠른 속도로 가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처럼 보이는 거니까 L이 아니라 L보다 길다가 맞지. B의 관성계에서는 당연히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니까 터널 길이는 L보다는 더 작겠죠. 맞고,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입구가 우주선 앞을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 뒤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8C분의 L보다 더 작다.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뒤를 지나는 앞을 B가,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었을 때 지금 정지 관찰자가 본 우주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우주선의 길이가 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 관찰자가 본 우주선의 길이가 L이니까 실제 얘 고유 길이는 L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B가 봤었을 때 우주선의 길이 자체는 뭐보다 더 길다? 실제로는 L보다 더 길다라는 소리예요. A가 봤었을 때가 L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앞 빠져나가고 뒤 빠져나갈 때까지는 얘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길게 걸리죠. 그렇죠? 왜? 이 우주선, 이 길이는 짧더라도 우주선의 원래 길이 자체가 얘보다 기니까 우주선이 다 빠져나가려면은 이거보다는 어떻게 된다? 더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게 되겠죠. 왜? L보다 더 큰 길이가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네,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주선 길이가 L보다 길다. 터널의 길이는 짧아도 우주선이 다 빠져나가려면 여기에는 L보다 더 큰 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95번.
그림은 관찰자 A하고 B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C에 대해서 각각 플러스 X하고 플러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A와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똑같이 L로 똑같은데, 그리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을 향해서 둘 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얘가 0.6C고 얘가 0.8C예요. 그럼 C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길이는 운동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요. 이 경우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L은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L 값은 누가 더 길다? LA 값이 LB보다는 더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는 일어나요? 시간 지연 효과는 일어나는데, 그러면 시간 지연은 결국에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결국에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시간 팽창, 지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TA보다는 그럼 TB가 더 길어야죠. 시간 지연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A의 관성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수직거리니까 C분의 2L이 맞는 거고, C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여기는 그냥 L로 똑같고, 여기서는 L보다는 더 짧아지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맞아요. 그러면 C의 관성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A에서 우주선 C에서 봤었을 때 A하고 B 중에서 시간 지연 효과는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B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야죠. 같은 거리 왕복하는데. 그죠? 따라서 A가 B보다 긴 게 아니라 B가 A보다 길다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아요, 여러분들.